나를 찾는 시간, 나의 마음의 문제를 정신병이 아닌 나의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또 파악해가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초입니다. 파초. 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네. 네,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시죠? 사로입니다. 네. 아우요. 박사님, 지난번에 네. 다뤘던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댓글 봐볼까요? 네, 보세요. 네. 외로워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었어요. 네. 근데 거기 댓글에 박사님, 사연자가 집안, 인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요? 그랬다면 벌써 결혼을 했겠죠? 인물 좋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40대까지 모태솔로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혹시 이 사연 기억나세요? 네, 40대가 가까워질 때까지 네. 연애를 못 해보신 남성분이셨는데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고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댓글 다신 분은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40대까지 모태솔로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연을 조금, 특히 사연을 보내신 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고 또 저 상담을 조금 들었다면 이런 댓글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상담 사연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나 봐요. 근데 박사님은 사실 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잘 해결해줘요. 마음의 아픔을. 아픔을.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마음도 모를 때가 있는데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거를 아픔이라고 특별히 하시나요? 사실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생각하는 건 병에 약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약 먹으면 그 병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아픔은 사실 약을 먹어가지고 해결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신병이라고 마음의 아픔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요, 의사들이 마음의 아픔을 우리 몸이 아픈 진짜 질병하고 같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마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용어가 정신병이에요. 그러면 삶의 마음의 다양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황심소에 어떻게 사연을 보내주시는지 저희가 일단 알려드려야겠죠. 저희는 삶의 다양한 아픔과 문제와 관련된 상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셜록황 gmail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톡으로도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연락처 010-3919-7430을 여러분의 전화 연락처에 추가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저희가 상담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전에 상담을 보내시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WPI 프로파일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황심소 전화번호로 네. 카톡 문자로 보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맞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 사연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개인 상담을 받았었는데 저에게 과외를 하는 건 참 좋은 선택이었고 잠을 자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과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외를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라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과외를 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발전해가는 것을 보는 게 기쁘고 글자를 읽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보는 걸 좋아하니까요. 물론 겉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제가 속으로는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 선생님께 다른 길을 알려달라고 절절하게 물어봤을 때에도 선생님은 다른 길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교수님은 저에게 너는 입시 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하지 않았다. 너는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가지 않은 거다.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을 감수하지 않아서 현재 이 모양이 된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읽기에 대한 책도 보고 유명한 국어 문제집도 사보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도 하고 글 읽는 법에 대해 체계를 잡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꼼꼼한 선생님이라고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문득문득 우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물론 아직도 한 달에 300을 벌어야겠다. 아이 한 명당 얼마나 벌지,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벌지 하는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수업 준비를 할 때에는 열심히 하거든요. 수업을 할 때에도 몰입을 해서 하고요. 물론 수업 시간에 시간을 체크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남았나 체크하는 거지 제 집중도가 떨어져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열심히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제 기운에 끌려서 공부할 수 있도록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이것뿐이니까요. 남과 공감하는 재능이 부족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하셔서 그것도 접었고요. 드라마를 보면 삶이 피폐해지니까 보지 않아요. 간혹 웹소설을 보긴 하지만 그것도 잠시만 보고요. 밥하는 시간과 잠시 쉬면서 예능을 보는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책 읽고 수업 준비하고 과외하고 또 운동을 해야 체력을 유지할 테니 간혹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주 적지도 않고 빠져도 다시 채워지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황은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요즘 계속 우울해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하루 종일 울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수업도 취소하고요.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사람과 관계 맺기도 싫고요. 감정 노동하는 것도 힘들고요.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빨리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지 싶고요.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하는 저를 보면 섬찟해 죽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과외뿐이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인데요. 선생님이 숨 쉬는 것처럼 과외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숨통을 끊고 싶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인지 죽지도 못하고 있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용기가 없어서인지 죽지도 못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네. 사실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이전에 저한테 개인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개인 상담을 또 받자니 이분이 너무 본인이 어렵다. 그래서 꼭 황심소에서 무료 상담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것도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분 사연을 선택을 한 거죠. 이분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발전해가는 것도 보는 게 기쁘고 그렇죠. 여러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이분한테 네. 너는 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했을까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잘하고 있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과외를 하는 게 참 좋은 선택이고 잠을 자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과외를 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던 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라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분 개인 상담 사연을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네. 이전 상담 사연을 조금 언급을 하자면 이분은 작가가 되고 싶은데 지금 자기 삶은 그와는 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시나리오 스쿨도 다니고 또 아침마다 메모라고 하는 그걸 글도 쓰고 그랬는데 자기가 작가를 한다고 지내니까 돈도 못 벌고 동생한테 빚도 있는데 빚도 갚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삶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본인이 과외는 사실 자기가 연명하듯이 지금 거의 최소한으로 하고 지내고 있는데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나는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이거든요. 네. 아니, 그럼 글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나름 재능을 보이시면서 작가가 되고 싶다고까지 꿈을 꾸셨는데 왜 박사님은 이분께 과외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네. 이분 과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네. 근데 재밌게도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고 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나름대로 남들하고 차별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잘 공감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또는 뚜렷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를 한 게 없는 상황에서 과외로 연명을 하시는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내가 과외를 하고 있다. 이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뭐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거나 또 자기가 뭔가 뚜렷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게 분명히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글은 쓰려고 하는데 뭐 글이 뭐 그렇게 잘 쓰여지지도 않고 사실 뭘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매일 일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과외예요. 과외는 왜를 합니까? 돈을 벌려고요. 그거 벌어가지고 동생한테 빚도 갚고 먹고 살아야 되고 저도 생계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리얼리스트의 삶의 모습을 이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시 이분이 돈을 많이 버시면, 그러니까 300 이상 버시면 뭔가 조금의 일말의 의미 같은 것도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네.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걸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저걸 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치고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특히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그걸 자기 삶의 에너지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힘들어, 어려워요, 저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 잘 모른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분도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발전해 가는 걸 보는 게 기쁘고 글자 읽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 이야기는 상당히 아이디얼린 성향을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그걸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걸 기반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삶의 의미를 뚜렷이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과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특별한 거를 이분 스스로가 찾아서 하면 당연히 그거를 다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를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뭘 쓰고 싶은 작가가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글을 쓰다 보면 언젠가 히트작이 나와서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작가는 자기가 열심히 생활한 거예요. 결과물이지. 작가 자체의 생활을 그냥 무작정 하는 척하면 작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럼 의미를 찾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게 바로 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하는 활동.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분한테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당신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당신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건 과외다 사실은. 그거는 그 과외를 당신은 돈을 뭐 200만 원을 번다 300만 원을 번다 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한
그 과외를 진짜 당신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당신은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도 않고 얻지도 못한다. 근데 이분은 재밌게도 자기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상당히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과외를 계속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너지를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에너지를 뺏긴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지금 자기 아이들하고 좋아하고 발전하는 걸 보고 기쁘고 이 말 자체가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럴 때 네. 진짜 진지해야 되는 질문은 네. 이분은 과외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의미를 찾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보면 지난 상담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수긍하지 않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과외는 아니야. 계속 뭔가 도망가. 다른 거를 난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도 상담 끝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본인이 지금 상담은 끝났지만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본인은 10%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왜 내가 원하는 작가의 길이나 다른 대안을 주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외를 진짜 숨쉬는 듯이 하라고 하는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어쩌면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꼭 상담한 거를 녹음된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마음이 그게 아닌데 왜 저분이 내한테 이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분 그거를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안 들어봤어. 지금 이 사연을 보낸 거로 봐서 네.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한테 좀 심한 소리를 듣고 나서 이분 진짜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읽기에 대한 책도 보고 유명 국어 문제집도 사보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했대요. 네. 이런 분이 꼭 책 읽고 책을 연애 소설을 내가 많이 읽으면 연애를 잘할 거야 믿는 그런 분하고 똑같은 거죠. 네. 사실은 연애를 하려면 길거리 나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미친 척하고 말을 붙여야지 연애가 되지. 무슨 능력 주사를 맞듯이 무슨 책을 보면 그게 탑재가 된다고 이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 스스로가 자기 문제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네. 받아들이시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저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누구씨가 과외가 아닌 다른 뭔가를 하면서 본인의 삶이 바뀌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 그거는 저 산 너머에 내가 찾는 파랑새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본인한테 잘 맞는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좋은 글을 써가지고 그 쓴 게 베스트셀러가 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상담을 참여를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쓴 책도 제가 몇만 권 팔렸어요. 그래요? 그럼 그걸 계속 쓰시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제가 계속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글 써서 책이 된 거는 어떻게 해서 책이 나왔나요? 사실은 그분이 자기가 몇 년 동안 경험한 거를 그거에 대한 레시피를 가지고 이런 책을 누가 살까 싶었는데 그게 상당히 잘 팔린 어느 정도는 좀 팔린 책이 됐어요. 그럼 그 활동은 뭔가 의미가 있었던 일부 활동이에요? 당연하죠. 그 활동은 뭐냐 하면 본인이 아토피 관련된 그 신체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그게 좀 없어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본인이 겪은 것들 본인의 다양한 경험들을 정리해서 낸 책이었거든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분에게서 글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서 본인 나름대로 남들과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신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경험이 뭐예요? 과외요. 과외죠. 그럼 과외 아이들과의 경험,
과외를 통해 가지고 교육에서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느 정도 그 과외를 하면서 글로 쓰면 나중에 그게 상당히 사람 뭐 스카이 캐슬 같은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에게서의 과외는 단순히 돈 얼마 몇 푼 벌기 위해서 그거 생각하는 과외 활동으로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외 활동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당신이 왜 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삶에 있어의 미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방송을 이분께서 꼭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뭐 본인이 개인 상담한 것도 안 네. 들었는데 이 방송을 반복해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의 협박하듯이 저한테 한 거예요. 요즘 계속 우울해요. 뭐 이러면서 그저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이 끝나지 싶어요. 진지하게 자살 생각하는 저를 보면 섬뜩해 죽겠어요. 이거는 거의 이분이 저한테 보낸 사연도 이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나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뭔가 우울한 힘들다, 상태를 힘들다. 계속 표현은 하셨을 것 하소연을. 같아요. 이 표현을 왜 할까요? 네. 사실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이분 나름대로의 유인책이나 방어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진짜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힘들다는 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위로하면 내가 거기에 기대서 그냥 웬만큼 빌붙어서 지내면 좋을 텐데. 아, 그럼 뭔가 과외는 맞지 않아, 너 이것도 잘했잖아 라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그런 심리거든요. 그렇죠. 도망갈 길을 알려주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분한테는 알게 모르게 자기가 도망가기 위해서 만든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도망가는 테러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도망가시지 말고 지금 하시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 참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마지막에 협박을 던졌잖아요. 이 선생님이 숨 쉬는 것처럼 과외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 숨통을 끊고 싶어요. 나 자살할 거야 너 내한테 진짜 과외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게 다 네 책임이야. 어떡해요 그럼. 이렇게까지 협박을 할 때 네. 자살해 죽는 거는 용기가 있어서 자살해 죽는 게 아니라요. 재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살에 대한 이런 사연이 올 때마다 꼭 하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자살을 못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재수 없는 경우고요. 네. 자살해서 안 죽는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빌붙어서 여전히 지낼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끊임없이 탐색을 하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내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본인이 자살도 또 도망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자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혼자 죽지 못하니까 같이 자살해서 죽을 사람은 무집합니다. 이런 희한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사실 이분한테는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신이 아이를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면 본인의 에너지를 마치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뺏긴다라는 생각으로 과외를 하는 나는 당신이 지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코스프레예요. 그냥 단지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건데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제가 속으로는 저희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를 잘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 고백해놓고 그래서 제가 개인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참 좀 잔인하게 찔러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본인이 이걸 인정을 했으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용기예요. 인정을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외는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에 있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자기가
그런 아픔을 자기는 어떻게 겪었고 그걸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진짜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과외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공부를 잘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바랄까요? 아니면 이 선생님은 나를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또 내가 궁금하고 찾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 선생님은 나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면 이분이 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항상 도망가는 길을 찾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사연 주신 분이 정말 벼랑 끝으로 선 마음으로 과외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와 함께하는 보네르두 수제 마카롱 인스타그램 DM 또는 문자로 예약 후 매장 방문하시거나 택배 주문 후 집까지 마카롱을 배송받을 수도 있어요. 매장이 가까우신 분은 빨리 매장으로 가보세요. 경기도 군포시 산볼로 432번 길 27 한양 목련상가 12단지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마카롱을 체험해보세요. 인스타 아이디는 BONHEURDOUX 전화번호는 010-2211-5349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함을 나누지 못했다면 지금 또는 다가올 화이트데이에 마카롱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하세요.